안녕하세요. 올해 역시 수능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서의 주제는 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한 5개년치 정도의 인문예술 지문을 이렇게 주제들을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서양 인문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동양 인문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멀리서 봤을 때 대충 비중이 어떻냐면, 먼저 2020 학년도부터 볼게요. 2020 학년도 6월 같은 경우는 6월에 서양 세계관, 서양 인문지문 나왔고요. 9월에는 가지문의 동양 역사학, 동양인문, 나지문의 서양 영화와 관련한 서양인문에 가까운 형태의 지문이 나왔고요. 수능 때는 인식론과 명제와 관련한 서양 인문 지문이 나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3, 4개년치의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21년도 때는 동양, 서양, 동양, 22학년도 때는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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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나지문에는 동양의 형태의 지문이 껴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양, 서양, 그리고 가지문의 동양, 나지문의 서양인데 가지문이 동양 인문지문이다 보니까 동양 인문지문 위주로 문제를 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봤을 때 2020 학년도는 서양 인문을 중점으로 냈네요. 21학년도 때는 동양 인문을 중점으로 냈고 22학년도 때는 다시 서양 인문을 중점으로 내고 있고 작년에는 동양 인문을 중점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패턴상 확률상 올해의 6월 모의고사에는 기능주의와 설 요거 연계됐던 지문이었죠. 그래 서양 인문 쪽으로 나왔고요. 9월에는 동양 신분제와 관련한 동양 인문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패턴상 서양, 동양, 서양, 동양이니까 패턴상 서양 인문 지문 쪽이 좀 더 중점적으로 나올 만한 해죠. 비중으로 봤을 때. 그러면 6월에는 서양, 9월에는 동양이 한 번씩 나왔으니까 확률상 수능 때는 서양 인문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교재에 서양 인문 지문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서양 인문 지문들의 주제를 보았을 때 겹치는 주제들이 좀 많은데요. 특히 올해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명제라거나 논리학, 논증과 관련된 측면의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양 인문이 다 중요하지만 뭐 명제학이라거나 논리학, 논증 이런 쪽의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서양 인문 지문들 어떤 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앞쪽에 요 교과서 개념학습 부분에는 요 스피노자와 스토아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 수능 특강 적용학습 인문예술 1강의 피터싱어, 3강의 락항, 4강의 베르그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여기 5강에 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이 융의 경우에는 융 단독으로 나온 지문이 아니라 한 3명의 학자 중에 융이 이제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좀 중요할 것 같냐면 수능 완성에 여기 아래 보시면 수능 완성 14페이지에 프로이트라는 사람과 함께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뭐 그 독서 지문에서 같은 학자가 수능 특강에 한 번, 수능 완성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좀 겹쳐서 나왔던 인물들이 출제되는 경향, 확률이 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는 융이 나오고 수능 완성에는 요 14페이지에 프로이트와 함께 또 융이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융이라는 인물은 동시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강 인문예술 6강에는 페리클레스 나오고요. 자, 여기부터가 좀 본격적인데 인문예술 8강에는 아그리파 논증이라고 해서 아그리파가 한 명제논리적인 측면의 지문이 나오고 9강에는
논증 방법 중에 하나인 가추법을 갖다가 냈어요. 이게 수능 완성에서도 겹치는 주제가 좀 많고 무엇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문제로 낼 때 가추법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이랑 연역법이랑 너무 헷갈리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도 겹치고 문제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이 8강과 9강 특히 학생들이 이 가추법을 올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가추법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문제도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강에는 사회계약설, 11강에는 드레이가 나오는데 이 드레이도 마찬가지로 논증과 관련된 형태의 지문이니까 깊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주제통합 7강에는 실제론과 관련한 서양 인문 지문이 나오고요. 수능 특강 더 뒤로 가면 실전학습 부분이 있죠. 여기에 1회에 284페이지 보시면 삼각 측량 논증이라고 해서 또 명제 논증과 관련한 지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5강의 융은 14페이지 수능 완성 14페이지에 프로이트랑 겹쳐서 빨간색이 되어 있고 8강, 9강, 11강 그리고 실전학습 1회의 삼각 측량 논증은 명제, 논리, 논증, 올해 키워드에 좀 가까운 형태의 지문이라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은 것들은 논증과 관련된 지문은 아니지만 서양 인문 지문이라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지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능 완성 14페이지 프로이트 꼭 융과 함께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160페이지 보시면 거짓말쟁이 진술이라고 해서 또 명제 논리가 하나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1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키워드에 좀 가까우니까 깊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에는 서양 인문 지문인 행동주의 심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분류 자체가 인문 예술 지문이다 보니까 서양 예술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예술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예술 지문들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좀 보면 좋다 하는 것들을 요 5번에 몰아두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시간이 좀 넉넉하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씩 더 보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문예술 지문, 핵심은 서양 인문이고 명제, 논리, 논증과 관련된 쪽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냥 서양 인문을 다 알고 있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는 특히 평가원에서 문제를 가져다 낼 때 경제 아니면 법 쪽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색은 경제지문, 경제지문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법지문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학년도 6월에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지문, 9월에는 점유권과 관련한 법지문, 그리고 수능에는 요 BIS 비율 문제 같은 경우는 법지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인 지문의 한 7, 80% 정도가 BIS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상으로는 법보다 경제 쪽에 좀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경제 쪽에 좀 더 가까운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는 통화정책 경제지문, 9월에는 법지문, 수능 때는 경제가 한 7, 한 법이 한 3 정도 되는 지문이 나왔으니까 2020 학년도 때는 경제를 좀 중점적으로 냈던 해네요. 같은 접근으로 쭉 가보시면 21학년도 때 6월에 ICT 디지털세와 관련한 경제지문, 행정명령 법지문, 급부 법지문, 그러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21학년도 때는 법지문을 중점으로 낸 해가 되겠네요. 같은 걸 그대로 한번 접근해보면 22학년도는 경제지문, 23학년도는 법지문을 위주로 냈고 또 수능끼리 놓고 봤을 때 경제, 법, BIS 비율 경제, 급부 법, 근본 이제 경제, 작년에 법
나왔으니까 확률상 이번에는 지금 2, 4학년도 때는 경제 지문을 중점적으로 낼 해고 수능 때도 경제 지문이 나올 차례이기도 하고 6월에 경제 한 번, 법 한 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상 법 지문보다는 경제 지문 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제 지문들을 모아놔 봤는데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일단은 경제 지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페이지들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 없이 다 준비를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키워드 좀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소득, 물가, 고용, 무역 이쪽으로 겹치는 주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문화 지문에서는 경제 지문이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좀 세부적인 주제로는 소득, 물가, 고용, 무역 간의 일련의 상관관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앞쪽에 교과서 개념학습 부분에 21페이지의 시장 집중도, 독과점과 관련한 지문이 나왔고요. 36페이지에 빈곤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6페이지는 지문의 내용도 지문의 내용이지만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다음 수능 특강 적용학습의 사회문화 지문 쪽에 3강의 대공항, 6강의 국제수지표가 나오는데 특히 6강의 국제수지표 이게 지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뭐 자국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지문이 좀 꾸려져 있고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강이 특히 중요하다. 국제수지표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강에는 채권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13강에는 문턱값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또 뒤쪽에 주제통합 3강에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경제 지문이 11강에는 세금 탄력성, 세제 탄력성과 관련한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요. 6강은 너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뒤쪽에 수능 특강 실전학습 2회 이 306페이지에 환율과 국제수지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표현한 지문이 나오는데요. 얘는 또 주제가 수능 특강 6강에도 겹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드물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겹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없진 않은데 아까 인문예술 지문처럼요. 같은 수능 특강에서 국제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건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얘네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앞에 25페이지의 기업이익률 그리고 162페이지는 좀 애매해요. 얘는 사실 인문지문의 성향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화폐제도든 얘는 좀 집중도를 좀 낮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외부 효과랑 관련한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지문들을 모아왔는데 양쪽으로 막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알고 계시되 6강과 수능 특강 실전학습 2회에 있는 이 두 지문이 특히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문화 지문이었고요. 자, 다음은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문이랑 기술 지문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거는 패턴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확률상 한 해에 과학 지문만 3번이 나오거나 기술 지문만 3번이 나왔던 해는 없다.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로 알고 계신 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때 6월에 미토콘드리아 과학 지문, 9월에 GPS 기술 지문, 수능 때 2종 2식 과학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 때는 과학이 2번, 기술이 1번 나온 해네요. 과학 2번, 기술 1번. 같은 맥락으로 빨간색 기술, 파란색을 과학으로 표시를 했을 때 2021학년도 때는 과학이 1번, 기술이 2번, 2022학년도 때는 마찬가지로 과학이 1번, 기술이 2번, 작년에는 과학이 2번, 기술이 1번 나왔습니다. 이게 패턴을 찾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지문만 나오거나 기술 지문만 나왔던 해는 없어요. 그럼 이제 올해에 6월과 9월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6월에는 요 촉매랑 화학 반응과 관련한 과학 지문이 나왔고 9월에는 앞전 효과와 관련한 과학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적어도 올해 내내 요 세 번 내내 과학 지문이 나왔던 적은 여태까지 없으니까 이번 수능에는 기술 지문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월, 9월에 이미 실컷 과학 지문이 나왔으니 수능 때는 기술 지문이 나와야 어떤 기존의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술 지문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문을 연계규제의 기술 지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술 지문에는 특히 좀 주제가 겹치는 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지문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형태의 주제들도 좀 겹치는 게 많았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포인트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술 지문들을 모아두었는데요. 여기 17페이지 그 수능 특강 앞쪽에 17페이지 화학전지와 관련한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9월에서 이미 앞전 효과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과학기술 2강에 핵처리와 관련한 지문이 나오고 5강에 네트워크랑 관련해서 인터넷 기술과 관련한 지문이 나왔고요. 7강에는 저울의 원리, 저울 기술, 그리고 8강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9강에는 인공지능, 13강에는 검출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 요 5강, 8강, 9강의 형태 쪽, 좀 컴퓨터랑 관련한 형태의 기술이 있죠. 이쪽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통합 10강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강, 8강, 9강, 10강이 수능 특강 기술 지문에서 좀 겹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학습 1회 139페이지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나오고 218페이지에 CPU 기술 나오고 244페이지에 로켓 연료와 관련한 요 로켓 기술과 관련한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전반적으로 해보면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과학기술 5강, 8강, 9강, 주제통합 10강 증강현실, 수능 완성 139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까지가 주제가 같고 그러면 로켓 연료 기술 같은 경우는 왜 빨간색을 좀 처리를 해놨냐면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지문이니까 지문이 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244페이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문예술 지문은 서양 인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명제, 논리, 논증과 관련한 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문화 지문은 경제 지문일 확률이 높고 물가, 소득, 고용 이쪽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고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문, 특히 컴퓨터 기술과 관련한 형태의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서 예상 지문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인 문학 예상 지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